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의 항해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ABL 바이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뭐 ABL 바이오가 그래도 뜨거운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일단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뭐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관심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죠. 금투, 보험, 투신까지, 연기금까지 해서 메이저 측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개인들은 이틀간 계속해서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양상이죠. 전형적인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개인들 거를 외국인, 기관, 금투, 메이저들이 전부 다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자, 이게 통상적으로 보통 ABL 바이오든 다른 종목들이든 어떤 특수한 모멘텀이나 기업의 개별적인 재료가 있을 경우, 주가에 대한 어떤 고점에 대한 트리거, 이런 인식들이 개인 쪽에서 강하게 들어올 때는 개인들은 오히려 매도 물량들을 좀 내보내는데, 반대로 메이저들 같은 경우 그 물량들을 받아내요. 그래가지고 주가를 더 올린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주가가 고점 부근 때까지 트리거를 작용을 하면서 올라갔을 때,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개인들이 여기서 지금이라도 ABL 바이오 뛰어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이제 뭐 합니까? 메이저들은 물량을 팝니다. 지금 그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차트가 저는 그렇게 크게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왜 메이저들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지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총 4가지로 오늘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ABL 206 미국 FDA R&D 쪽에 대한 부분들의 승인이 떨어졌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임상 단계 진입 모멘텀이 강화가 되는 시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존의 ABL 001 이 부분들이 이제는 로열티와 상업화, 추가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술 이전에 대한, 즉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에 작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바로 임상 단계 그 다음 것까지 진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보시는 것 같이 기술 이전이 진행이 되면서 반복적인 수익 프레임이 강화가 될 수 있다. 현재 ABL 바이오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다만 네 번째 리스크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상증자 관련 정정 공시가 1월 16일 날 나왔었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이 1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단기 수급 변동, 즉 오버행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제가 오늘 낱낱이 좀 파헤쳐서 분석을 좀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가지고 있으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그 측면이 맞을까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일단 ABL 바이오를 이제는 볼 때는요, 단순히 임상 하나 승인이 됐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의 본질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렇게 보면요. 이 기업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에는 파이프라인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뭡니까?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의 축적형 구조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여러분들 보시는 게 맞습니다. 즉, 닫힌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 이게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제가 여러분들 바이오 기업들은 항상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옛날에는 임상이라는 키워드 하나만 나오면 주가가 변동성을 많이 보여준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체력 자체가 많이 달라집니다. 임상이란 키워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술 이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어요. 즉, 로열티, 파트너십, 그로 인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이게 이제 연계성으로 붙어줘야 됩니다. 바이오는 그 길목에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잘 알려진 축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뭐죠? ABL 바이오 하게 되면은 ABL 001 약물이죠. 자, 이 파이프라인은요, 혈관 신생을 타겟으로 하는 이중 항체로서 이미 글로벌 파트너와의 기술 이전 경험을 통해서 뭡니까? 로열티 기반의 수익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ABL 001이 끝난 자산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 파이프라인은 임상 데이터를 축적과 함께 상업화 가시성이 계속해서 보강이 되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것을 놓고 볼 때 일회성 기술 수출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냐? 반복
반복적인 수익 모델로 봅니다. 즉 반복 수익 모델의 시드로 해석하는 그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거기에 두 번째 축은 뭐냐? 이 BBB 셔틀 플랫폼이라는 거죠. 즉 내질한 파이프 라인입니다. ABL 바이오가 강조를 했었던 이 기술이 바로 이 혈내 장벽 셔틀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약물이 내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이중항체 설계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접근인데, 이 기술은 특정 후보 물질을 하나보다 플랫폼 자체의 확장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증이 되면은 동일한 전달 기술을 여러 후보 물질에 반복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란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걸 놓고 봤을 때 개별 임상 결과뿐만이 아니라 이 플랫폼이 몇 개의 파이프라인으로 확장이 될 수 있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BBB 셔틀 플랫폼 하나로 인해서 한 개의 파이프라인으로 아니라 다중 파이프라인으로 연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001은 수익 모델을 확정을 해놨는데 206 임상 단계가 진입을 해요. 근데 중앙에 BBB 셔틀 플랫폼까지도 갖추면서 파이프라인을 한 개가 아닌 다중으로 연계성을 놓을 수가 있는 핵심 파이프라인 3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ABL 바이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제가 이제 ABL 206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이야기 드리기에 앞서서 아마 ABL 바이오를 현재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임상 뉴스가 나오면은 뛰고 또 유상증자 나오면은 흔들리고, 이 패턴에서 손실만 또 누적이 됐었던 그런 옛날 경험들, 특히 투자자 분들이라면은 아마 한 번쯤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특히 ABL 바이오가 아니라 다른 바이오 종목이라도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결국 기대만 믿고 들어갔다가 타이밍을 놓치면은 어떻게 되죠? 몰리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게 쉬운 게 또 바이오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뭐가 돼야 되냐?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결국 확고한 관점이 있어야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한 기대 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A100-206 임상 1상 본격적으로 이 진행을 한다라는 게 1월 16일 날짜 기준으로 차세대 ADC가 임상 단계를 공식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단기 주가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핵심 트리거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는 요소 중에 하나죠. 자, 여기에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ABL 001에 대한 부분들의 로열티 그리고 상업화, 추가 파트너십 기대 발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기술 이전, 그러면서 반복적인 수익 프레임이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 거기 플러스로 뭐죠? BBB 셔틀 플랫폼이 포함이 또다시 됐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뉴스만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 호재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확실한 수익 구조가 열렸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결국 이 회사의 진짜 강점이 무엇이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 전략 보고서 안에 전부 다 적혀져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이 로열티 기반의 수익 가능성 여부, 두 번째는 플랫폼 확장형에 대한 기술, 그리고 세 번째는 차세대 성장 파이프라인,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점이에요. 이 구조를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또다시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 전략 보고서에서는 ABL 바이오를 뉴스 종목이 아니라 구조 종목으로 보기 위해서 올해 대응 관점부터 시작을 해서요, 옆에 적혀 있는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 이동 흐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AI 매집 단가가 어느 구간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모멘텀과 디테일한 근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그로 인한 최종적인 투자 시나리오 단계별로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모멘텀 기반으로 정확한 목표가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 한 흐름으로 이 안 자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정보 없으면 여러분들 결국 매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뉴스만 보고 판단을 하면요, 항상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확인 안 하면요, 그 기회 역시도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794-1584번으로 문자로 도움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확인 안 하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다. 올해는 여러분들 전략부터 목표가까지 제가 전부 다 담아놨기 때문에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 해야겠죠. 이 ABL 206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파이프라인은 이중항체 기반의 ADC로 연구 단계에서 이제는 뭘로 들어갔어요? 임상 단계로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자체의 의미를 굉장히 크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ADC가 유행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ABL 바이오가 기존에 축적을 해왔던 이중항체 설계 역량을 ADC라는 성장 영역에 접목을 시켰다. 이게 결국 구조적인 전환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즉, 회사의 기술 축이 자연스럽게 뭘로 가냐는 거죠. 다음 단계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는 다른 바이오 기업과는 조금 다른 축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지금은 확실하게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구조가 명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로열티 기반의 수익성에 대한 자산이죠. 결국에는 수익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자산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확장형에 대한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세대 성장, 파이프라인까지도 이미 가지고 있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고 리스크가 또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임상 단계 기업인 만큼 이 임상 속도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공개 시점 그리고 후속 파트너십 이런 성사 여부에 따라서 분명히 변동성은 생길 수가 있겠죠. 다만 투자자가 봐야 할 관점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이번 임상 하나가 성공을 하느냐 보다 플랫폼이 하나씩 검증이 되면서 이 파이프라인의 평균적인 가치가 올라가는지를 보면은 되는 겁니다. 결국 ABL 바이오는요, 이벤트형 바이오가 아니라 보다 파이프라인이 계단식으로 쌓이는 그런 구조를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구조가 결국에는 유지가 된다면은 시장은 단기 등락과 별개로 이 회사의 기술 축적에 계속 프리미엄을 부여를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작년 9월 2일 날이에요. 작년 9월 2일 날 SK 하이닉스를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때였습니다.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아래 재료들을 PPT로 좀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 그때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재료에 대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SK하이닉스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사이클 바닥과 그리고 HBM 장기 공급 계약으로 변동성을 확연하게 줄였고요. 중장기 견조함을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분명하게 2025년 하반기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분명하게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78만 원대를 가격을 달성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 걸렸죠. 9월 달이면 10, 11, 12, 1, 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티스 역시도요. 작년 7월 달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총 6가지를 PPT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왜 가지고 가야 되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 그에 따른 로봇 투자에 대한 수요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작년부터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보통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스카와 기업을 많이들 보세요. 왜냐면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로봇 수요 쪽이 회복이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야스카 기업의 실적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테스를 이 당시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또 삼성그룹이랑 전반적인 협력 역시도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AMR부터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6개월선과 1년선 안쪽에서 크게 주가가 밀리지가 않고 박스권을 그려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크게 밀려봤자 손절가도 굉장히 짧고 오히려 위쪽에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넓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가 붙었었고요. 로봇 수요 회복 지표가 붙었고 대기업 협력 확대가 붙으면서 이 세 개가 맞물렸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3만 원대까지 상승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불과 8, 9, 10, 11, 12, 1, 뭐 무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 차트가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도 로봇츠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드렸었는데 아마 몇 분 못 잡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로봇주 지금 대세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만 봐도 로봇주가 대세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들은 그걸 거예요. 아, 이제 와서 이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로봇주는요, 당연히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로메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혹은 뭐 두산 뭐 이런 로봇주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봇주잖아요. 이런 로봇주들 말고요.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는 로봇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일에 가려진 로봇주가 저는 딱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현재 그 종목은요, 올해 실적부터요, 외형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의 MOU,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포트에 대한 다변화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로봇주들 다 갈 때 이 녀석 혼자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직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로메카가 급등을 했던 것도 뭡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갈 때 뉴로메카가 뒤늦게 갔던 이유도 뭐예요? 뒤늦게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 녀석도 제가 볼 땐 뉴로메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뭐다? 먼저 매수를 해서 잡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마 이 종목 조만간에 50% 이상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올해는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확고한 관점입니다. 이 확고한 관점으로 내가 확실하게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이 50% 종목 여러분들 분명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2794-1584번으로요. 종목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향후 이번에 5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 점도 꼭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